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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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9월 6일 첫 노래로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6일 첫 노래로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 듣고 왔습니다. 네, 이게 무슨 요즘에 저희 TV의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의 삽입곡이라고 하네요. 네, 사실 저는 뭐 그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꽤 재밌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좀 우연찮게 TV 돌리다가 이 구름이 그린 달빛 튼다 한다 그러면은 한번 슬쩍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 뭐 그거 말고도 볼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볼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네. 오늘 날씨가 그래도 어제나 뭐 그저께보다는 조금 날씨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따뜻하면서 약간 이제는 덥다 뭐 이런 표현보다 따뜻하다는 표현이 이제 슬슬 맞는 계절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가을이 얼마 전에 그 입추였죠. 네. 맞나? 입추였던 것 같은데,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마 입추였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은 더 있으면은 다음 주가 벌써 우리 대명절 추석이잖아요. 네, 벌써 다음 주로 금방 왔어요. 네, 작년에 이맘때쯤에 제가 그 추석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추석 특집으로 제가 해드리고 이제 추석날에도 제가 추석 했었던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야,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오늘은 저쪽 그 위쪽에 그 서울 쪽에 한번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오늘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김좌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촌스러운 이름인데 사실 보면은 촌스럽지 않은 굉장히 그 의식이 높았던 그런 한 의병 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비치의 그대를 잊는다는 건. 난 숨을 꼭 참고 그대를 바라보네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기 전에 다비치의 그대를 잊는다는 건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를 시작해야겠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사실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냉면이거든요. 저는 진짜 그 어떤 각종 면 요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그 면 요리 중에 하나가 냉면인데 오늘 음식을 찾아서 해서는 그냥 냉면도 아니고 저쪽 서울 쪽에 있는 냉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냉면은 면의 재료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메밀냉면 그리고 감자나 아니면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냉면 이 두 가지 정도로 바꿀 수가 있는데 감자라든지 고구마 전분 냉면을 하나의 냉면으로 분류한 거는 감자든지 고구마든지 그 전분으로 만든 그 면의 맛은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엄청난 미식가 아니면은 이 감자나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면의 맛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뭐 굳이 특별하게 구별하지는 않죠. 그리고 네, 메밀냉면 같은 경우는
대체로 차가운 국물을 더해서 먹고 감자라든지 아니면 고구마 이제 전문 냉면 같은 경우에는 매콤달콤한 약간 새콤한 양념으로 이제 비벼 먹는 게 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물냉 그 메밀냉면은 물냉 뭐야?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물냉면이고 이 이제 감자나 그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냉면은 비빔냉면으로 먹는 게 보통이에요. 네. 물론 양념에 비벼 먹는 메밀냉면도 있고 그냥 국물에 넣어서 이제 먹는 감자나 고구마 전분 냉면도 있어요. 네. 흔히 메밀냉면은 평양냉면 그리고 감자나 고구마 전분 냉면은 함흥냉면이라고 부릅니다. 네. 보통은 네. 우리나라는 밀 재배 적지가 아니에요. 네. 옛날부터 뭐 연질 밀을 일부 재배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밀을 그렇게 풍족하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네, 뭐 토지라든지 뭐 토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밀 대신에 쌀을 주식으로 먹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밥 먹는데 밀 같은 거는 저쪽 뭐 서양이라든지 이런 유럽 같은데 이런 데 좀 잘 돼가지고 그쪽 양반들은 이제 밀 해가지고 이게 빵 해 먹고 막 그러죠. 네, 주식으로. 네. 약간 좀 다릅니다. 네. 밀과 보리는 생육기 시기가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밀 대신에 보리를 선택했어요. 네. 알곡으로 밥을 해 먹는 음식 습관을 가지게 되면서 밀 재배를 조금 그 미뤄두게 된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밀을 대신할 수 있는 분식의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메밀이에요. 메밀은 여름 재배 작물입니다. 생육 기간이 짧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산간지에서는 이 메밀을 많이 심었어요. 이 메밀을 가루 이렇게 짝짝짝짝 내가지고 반죽하고 요걸 이제 국수로 만들어 먹는 역사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깁니다. 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역사가 길잖아요. 그만큼 그 역사가 긴 만큼 음식의 어떤 역사 같은 것들도 굉장히 길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먹을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옛날부터. 네. 메밀은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극히 적어서 반죽해서 늘리지를 못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녹두에서 얻은 전분, 즉 녹말을 썼습니다. 그래도 이제 반죽을 늘리기는 어려워가지고 넓게 핀 다음에 칼로 이제 썰어가지고 이제 국수 같이 이게 면을 뽑아냈죠. 네. 요즘은 이제 메밀가루에 감자라든지 고구마 전분, 뭐 밀가루 같은 것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면을 뽑는데 과거에 옛날 뭐 조선시대 이럴 때는 이런 이제 메밀을 이제 그냥 반죽하면은 이제 안 늘어나니까 반죽한 다음에 여기다 녹말을 넣고 반죽을 한 다음에 조금 늘린 다음에 왜 그거 이제 그 뭐 짜장면집 같은 거 가면은 뭐 이게 탁탁 치면서 면 이렇게 늘리트리잖아요. 근데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빈대떡 같이 이렇게 쭉 늘린 다음에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면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되게 전통적인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부엌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투명 유리를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쭉 펴놓고 이제 칼로 이렇게 짝짝짝 잘라가지고 만드는 뭐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그거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거는 못 봤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기회는 몇 번 있었는데 뭔가 제가 보고 있으면은 괜히 또 뭐 만드시는 분들이 긴장하셔가지고 혹시나도 이게 다치실까봐 저는 이게 못 보겠더라고요. 네. 뭔 얘기가 될 것 같지? 네. 어쨌거나 일제강점기에 평양냉면이 이름을 얻으면서 메밀냉면이 평양에서 유래된 음식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잦아요. 메밀로 면을 뽑아서 국수를 말아 먹는 그런 전통 같은 경우는 그 평양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한반도 곳곳에서 그냥 먹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 그 메밀냉면 중에서 이제 평양의 것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이제 그 뭐 메밀냉면을 파는 가게들이 뭐 간판을 뭐 무슨 뭐 평양냉면 무슨 평양냉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는 바람에 이제 이런 메밀냉면이
그 평양에서 유래됐다고 그렇게 좀 착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냥 저녁에서 우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네, 근데 그 평양에서 조금 더 유명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조금 유명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 커진 겁니다. 네, 퍼진 거예요. 네. 어쨌거나 이제 냉면이 주요 외식 상품이 된 거는 일제강점기 시직입니다. 그 당시부터 서울에 냉면집이 흔히 있었는데 물론 평양에도 냉면집이 있었습니다. 그 맛은 평양이 그 이제 이 냉면이 평양냉면이 조금 그 맛이 더 맛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1926년 8월 21일자 동아일보 글에 보면은 냉면이란 어디것 어디것 합니다만 평양냉면 같이 고명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을 정도로 뭐 지금은 뭐 평양냉면을 제가 평양을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지만 그 일제강점기 그 시대쯤만 하더라도 냉면 하면은 평양냉면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이제 뭐 널리 알려줬어요. 네. 어쨌든 이곳 냉면은 첫째 국수가 좋고 둘째 고기가 많고 네 고기가 많은 게 최고예요. 네 그리고 셋째 양념을 잘합니다. 서울에서는 제 아무리 잘 만드는 국수라도 밀가루를 섞어지만 이곳에서는 순전한 메밀로만 만들면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서울보다 갑절씩이나 넣는데 평양육이 얼마나 맛있는지 형도 이미 아시는 바이라 누누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다양한 신문에서 뭐 이런 비스무리한 그 글귀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뭐 평양냉면이 무슨 뭐 38,000을 넘어서 운반을 해와야 되는 뭐 하여튼 뭐 이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평양냉면이 진짜 맛있다. 뭐 이런 거를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스윙즈의 Your Soul 그리고 브레이브걸스의 유후 이렇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스윙즈의 Your Soul 그리고 브레이브걸스의 유후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음식을 찾아서 서울냉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평양냉면과 다르게 그 함흥냉면이라고 불리는 감자라든지 고구마 전분의 질긴 면은 애초에 감자 전분으로 뽑았어요. 감자 전분은 감자를 갈아서 비지는 빼내고 전분만 걷어서 말려가지고 분쇄한 겁니다. 이 감자 전분은 처음부터 국수용으로 개발된 거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감자라든지 고구마를 재배하기 시작한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네, 일제강점기에 식량 대체작물로 대대적으로 보급돼 가지고 흔해진 건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조금씩 생겼었지만 이제 대량으로 엄청나게 이제 보급된 거는 일제시대 때죠. 네, 감자는 북부 산간지, 고구마는 남부 구릉지에 주로 심어졌습니다. 일제는 감자 주산지로 함경도를 주목했고 특히 1920년대 개마고원 개발에 나서면서 이 지역의 감자 재배 면적을 넓혔어요. 일제는 가공산업용의 감자 전분을 이 함경도 지역에서 얻었습니다. 참, 네, 이것저것 많이 빼간다 이 자식들. 네. 함경도 내륙에서 가공한 감자 전분을 함흥 등 항구로 옮겨서 우리나라와 일본 전역으로 운송해 갔어요. 야, 진짜 우리나라 땅에서 만든 이 감자를 일본 놈들이 짜증난다 진짜. 네, 어쨌거나 함흥이 감자 전분 운송 기지여서 그때의 함흥의 평양집에서 감자 전분 국수를 처음 만들어서 팔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자 전분 냉면이 함흥에만 있었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메밀은 단독으로 반죽해서 이제 면을 뽑기 까다롭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녹두의 전분을 더했는데 감자 전분이 등장하면서 그 대체품으로 순식간에 인기를 얻었어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감자 전분이니 가격도
뭐 싼 편이죠. 되게 많으니까. 일제강점기에 벌써 냉면이 질겨서 이제 가위로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묘사가 등장한 것을 봐서 현재 서울에 고깃집 같은 데에서 파는 감자라든지 고구마 전분에 메밀을 조금 넣은 냉면은 일찌감치 외식 시장에 퍼졌다고 봐야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감자 전분만으로 뽑는 냉면을 두고 북녘에서는 녹마국수라고 불렀어요. 녹마는 그 녹말의 이제 북한 사투리예요. 이 녹마국수의 탄생은 감자 전분의 대량 생산 외에 기계식 그 국수 틀, 이 틀의 보급이 있어서 가능해졌습니다. 감자 전문 반죽은 돌반죽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좀 따뜻했어요. 네, 이거 잘못 먹으면 진짜 이거 이 나갈 것 같은 느낌. 네, 물론 이제 이 나갈 정도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나무 국수틀로는 면을 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나무 국수틀은 메밀 반죽을 내려도 장정 두서넛은 필요할 정도로 힘이 많이 들었어요. 1920년대에 기계식 국수틀이 개발되었고 냉면집에서 이 기계식 국수틀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이제 뭐 그 나무 틀 같은 경우에는 장정 뭐 두세 명 있어야 되니까 여러 명 있어야 되니까 그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기계식 그 국수틀을 딱 가져오면은 인건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서 버튼 하나 누르고 그냥 뭐 이것저것 넣으면은 끝나니까 네, 그 정도로 약간 돈도 줄어들고 그리고 면도 쫙쫙 뽑아내니까 좋죠. 감자 전분의 돌반죽도 이 기계식 국수틀이면 면이 쑥쑥 나왔습니다. 지금의 함흥냉면을 있게 한 것은 이 기계식 국수틀 덕이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자 전분 냉면은 100년도 안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대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녹마국수에 함흥냉면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서울의 녹마국수 가게에서의 일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제 북쪽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쪽으로 이제 많이 내려오면서 이제 그 실향민이 생기고 뭔가 고향에서 먹던 음식을 생각하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녹마국수였어요. 함흥냉면.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함흥냉면이라고 이렇게 좀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냉면이라고 하면은 사실 함흥냉면과 이 평양냉면,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그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네. 서울의 냉면 전문점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서울 사람들이 냉면을 적게 먹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깃집에서 냉면을 팔기 때문이에요. 네, 사실 냉면만 먹기 위해서 냉면 그 전문점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이나 그 냉면 먹으러 가지 아니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냥 뭐 고깃집에서 고기 먹다가 뭐 한 끝판쯤에 이제 냉면 하나 시켜가지고 이제 남은 그 고기랑 같이 이제 먹는 그런 건데 그 냉면의 재료는 거의가 고구마 전분입니다. 보통의 그 요즘 냉면집 같은 경우에는 감자 전분이 비싸져서 이제 수입 고구마 전분이 냉면의 주요 재료가 된 거예요. 서울의 냉면 전문점은 평양냉면 또는 함흥냉면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평양냉면은 메밀 함량 그 높은 면을, 그리고 함흥냉면은 감자라든지 고구마 전분 면을 만들게 돼요. 여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이 냉면 전문집 앞에 그 서울 시민들이 줄을 섭니다. 네, 굉장히 또 유명하다 뭐 그러면 또 많이 가가지고 막 뭐 1시간이고 30분이고 뭐 이게 줄기렸다가 먹잖아요. 네, 약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평양에 그 냉면을 먹어본 적도 없지만 서울의 이 평양냉면이 그 맛일 거라고 여기면서 먹습니다. 왜?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 3대에 걸쳐서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평양냉면,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사장님은 평양 사람이 아니겠지만 그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 이제 윗 사람이 이제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이니까 이 맛이 그대로 이어졌겠구나 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마고원의 그 넓은 감자밭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감자도 아닌 고구마 전분의 국수지만 함흥의 오랜 전통 음식인 양 먹게 되죠. 서울의 냉면이라서 서울의 냉면이라고 해도 될 것인데 가지도 못한
그런 땅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좀 깊어서인지 아니면 그 우리나라에서 이 냉면을 좀 많이 발전시킨 많이 파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집들이 대부분 저쪽 그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실향의 아픔이 담겨 있는 그런 거라서 그런지 뭐 평양냉면이라든지 함흥냉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 서울에 유명한 냉면집을 저는 한 곳밖에 몰라요. 저쪽에 어, 되게 허름하게 생겼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한 몇 명? 한 10명? 한 10명, 20명 정도 꽉 차게 들어가면은 정말 꽉 차게 들어가면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되게 허름하고 작은 가게가 있는데 거기가 좀 냉면으로 유명해 가지고 거기 이제 그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거기 먹으러 가면은 한 1시간이나 뭐 30분 보통은 한 30분인데 정말 필 받으면 한 1시간 기다리는 곳이 있거든요. 하여튼 뭐 거기서 이제 기다려가지고 먹으면 제가 보통은 그렇게 음식을 기다려가지고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한 30분 기다렸다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되게 그 맛이 담백하니 맛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평양냉면이라지 함흥냉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냉면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그 냉면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평양냉면, 함흥냉면 이렇게 자꾸 들어보면은 진짜 나중에 좀 통일이 돼서 진짜 그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 그리고 이제 함흥에 가서 함흥냉면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하루빨리 좀 통일이 돼가지고 그 어떤 그 실향민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고향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 얌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갔어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갔어 저희 얌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지정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철수씨, 성탁의 꽃이 필까지. 아이고, 저희 얌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는 김좌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굉장히 이름이 약간 좀 촌스럽습니다. 이분 성함이. 그런데 결코 촌스러운 그런 행동이나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커다랬던 굉장히 그 고급스러웠던 일들을 하셨는데 과거 그 일제의 어떤 탄압이 있을 때 굉장히 열심히 힘쓰셨던 평민 출신 의병대장 신돌석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약간 이름이 신돌석, 이름이 좀 촌스럽죠. 하지만 촌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된 이 신돌석 이름을 딱 보면은 조금은 촌스럽지만 평민 출신으로 의병대장을 하면서 일반 농민들의 항일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이 신돌석 선생이라고 해야 되나 장군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신돌석이라고 할게요. 이 신돌석은 지금 현재의 영덕군 축산면 부곡리에서 신석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선생의 이제 본관은 평산이고 자는 순경인데 신돌석이 태어난 곳은 이필제의 난의 중심지였어요. 1870년부터 약 1년 동안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해서 일으킨 이필제의 난은 삼남 밀란 이후에 최대의 반봉건 농민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그 농민들의 반봉건 의식이 유독 드높았던 그런 고장이었기 때문에 신돌석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특히 이 신돌석의 가문은 고려 시대에는 개국공신인 신순겸의 후예로서 입신 출세했지만
그 조선시대 때 중인 신분으로 하락해가지고 대대로 영해부의 아전 노릇을 하는 뭐 그런 약간 그냥 평범한 그런 그 집안이 됐어요. 과거 뭐 고려 때는 뭐 좀 방귀끼나 방구나 좀 끼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게 그 한순간에 약간 계급 사회다 보니까 조금 무너져가지고 뭐 어쨌거나 그 이제 신돌석 때에 와서는 거의 뭐 평민 수준까지 그 전락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봉건 의식이 남달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신돌석이 태어난 시기는 개항 직후에 외세 침탈이 고조되던 시기였어요. 왜 그 무슨 그 뭐야 저거 그 강화도 개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막 개항해라면서 막 빵빵 쏘고 막 그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당하던 그런 시기에 그 우리나라가 식민지화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 조선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을 이제 먹으려는 거의 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방봉건 의식과 함께 반일 민족 의식을 가지게 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반일 민족 의식은 성장 과정에서의 교육과 교류 관계를 통해서 더욱 증폭되어 갔어요. 신돌성은 어려서부터 용기와 담력이 출중했고 평민 신분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지도와 경로로 일찍부터 마을 서당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5살 때 그 신돌석은 정세를 파하고 뜻을 펴기 위해서 전국 각지로 좀 이름이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친분을 쌓았어요. 사실 뭐 당시에 조선 시대였긴 하지만 사실 조선 시대 때 양반이 아닌 사람은 그 서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글도 배울 수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임진왜란을 겪고 뭐 이러면서 약간 그 어떤 신분 질서가 약간 조금 무너지면서 이 조선 말기에는 이렇게 좀 평민이든 누구든 힘만 좀 그 돈 좀 조금 있으면은 힘 좀 조금 있으면은 다 글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뭐 그러던 중에 신돌석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그를 빌미로 한 일제의 침략 야욕을 목격하게 돼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반일 민족 의식을 확고하게 다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의 실패로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일제가 그 어떤 세력을 만회시키려고 했던 그런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가 그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거를 빌미로 일제가 자기네 그 공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그 일본 사람들을 거기 이제 사는 사람들 중에 일본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민씨 정권의 이제 원병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었던 청나라와 이렇게 그 이제 싸우게 되는 뭐 그런 게 됐죠. 뭐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괜히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끼리 싸우는 그런 전쟁터가 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농민군 지도부랑 우리나라 그 조선 정부 측이랑 이제 전주 화약을 체결해가지고 전주 파병의 빌미를 제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제는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았죠.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 내정 개선을 요구했어요. 나아가 이를 명분으로 이제 경복궁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민씨 정권을 이제 붕괴시키고 친일 가보 내각을 세우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뒤인 6월 36일에 이제 아산만 풍도 해안에 정박 중에 있는 그 청나라 함대를 공격하면서 이제 청일 전쟁을 일으켰죠.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나라는 안 싸우고 일본이랑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싸우는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힘이 없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콰이의 궁금해 그리고 미료의 And Get Nobody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클래식화의 궁금해 그리고 미료의 엔겐너바레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 평민 출신 의병잔 신돌석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뭐 그 이후에 일제는 성안 전투와 평양 전투 등에서 청군을 연파하면서 이제 청나라 세력을 그냥 우리나라에서 몰아내고 이듬해에 3월 23일 청나라와의 강화 조약으로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청일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 조약에서 일제는 청나라에게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자유 독립국임을 확인시킴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청나라의 어떤 그 세력 진출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이로써 일제는 개항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청나라와의 이제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시모노스키 조약에 의해서 일제가 청나라로부터 뭐 요동반도라든지 뭐 대만, 뭐 팽호 열도를 할양받게 되면은 그 영향력이 자신들에게 세력을 앞질 것을 우려한 러시아라든지 뭐 프랑스, 독일 같은 그 다른 열강들의 제동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이른바 삼국 간섭으로 알려진 이들의 압력으로 일제는 결국에 그 요동반도에 대한 그 이제 할양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국제 정세가 이렇게 전개되자 우리나라의 그 이제 명성황후가 그 누나 있죠? 네, 그 누나를 이제 제거해 버리는 굉장히 그 안타까운 그 사건을 일으킵니다. 네, 참 아유 참 진짜 그 화난다 진짜. 네. 근데 이쯤에서 제가 잠깐 그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교실이래.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그 신청곡이나 사연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또 신청곡을 주셨어요. 저희 그 야암상가시장 스마트폰으로 야암상가시장 검색하시면 어플이 나오는데 그 어플로 또 신청곡을 올리셨습니다. 아이디가 창정바라기님인데 어제 임창정의 신곡 쇼케이스를 봤어요. 역시 우리 임창정입니다. 소시적 노래방에서 임창정의 소주 한 잔 부르다가 쓰러질 뻔했는데 이번 노래는 엄청나게 높네요. 네,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저지른 사랑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저도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가 임창정 씨예요. 네.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주위에 임창정 씨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네, 얼굴만이라도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저도 어렸을 때 한 20살 뭐 고등학생 때 뭐 이럴 때 이제 소주 한 잔 노래방에서 이제 부르다가 쓰러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소주 한 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임창정 노래 중에 이제 높이 올라가는 노래가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 노래들 이제 부르다가 갈 뻔했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저도 이 어제 그 임창정의 신곡 쇼케이스를 봤습니다. 이번에 신곡 이 내가 저지른 사랑 키가 엄청 높더라고요. 네, 진짜 그 임창정 씨도 진짜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노래방에서 부를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또 잘 이렇게 또 신청곡을 해주셨네요. 어쨌거나 이제 창정바라기님의 신청곡 임창정의 내가 저지른 사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정바라기님의 신청곡 임창정의 내가 저지른 사랑 듣고 왔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아요. 네. 지금 보는 라디오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신돌석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제 국내에서는 요동반도의 할양권 포기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과 성토가 비등했는데 우리나라에서조차 러시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날이면은 정부의 분기에는 불을 볼 듯 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제는 천인공노할 만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1895년 8월 20일 일제는 일본인 무레베를 동원해서 이제 오코루에 있던 명성황후를 처참하게 살해한 데에 그 시신을 불태워 버렸죠. 네.
근데 제국주의 침략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만행은 우리 민족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일제는 지방제도를 개편해서 이제 팔도를 23부로 바꾸고 친일파들을 지방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이제 단발령이라든지 뭐 양력 사용 막 이런 것들을 한 반 정도 식민지를 완성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미. 네.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 신돌석은 1896년 19살의 나이로 그동안 이제 사귀어왔던 이 동지들을 귀합해가지고 고향에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 이제 신돌석이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어떤 용기라든 담력이 좀 셌다고 하니까 그 이제 사귀었던 친구들도 뭐 용기라든 담력이 굉장히 셌던 걸로 보여집니다. 일본군과 대적할 때마다 큰 전공을 세웠대요. 근데 이걸 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군이 최신식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총 빵빵 쏘고 그랬는데 보통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의병들은 그런 이제 보급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열악했어요. 뭐 이렇게 낫이라든지 뭐 그런 거 곡괭이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휘두르면서 싸우는 게 고작이었을 텐데 뭐 잘하면은 총을 어떻게 구하기도 했었던 뭐 그런 게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총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런데도 일본군과 싸워서 큰 전공을 세웠다는 건 정말 남다른 용기와 담력이 있었던 겁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그에 따라서 영해 의병진의 중군장이 되었고 남한산성에서 용맹을 떨친 김하락 의진이 어, 경주를 거쳐서 그해 이제 7월 달에 이제 영덕 방면으로 이동해 오니까 이들과 함께 연합 작전을 벌입니다. 그 신도성의 영해 의진은 김하락 의진과 연합하고 유시연의 안동 의진과도 연합해서 대규모 연합 의진을 형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의병 연합이 완성이 된 거죠. 네, 이들 연합된 의병은 김하락 의병장의 주도 아래 영덕관을 공격해서 이제 뭐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영덕에 도착해서 기회를 엿봤어요. 네, 이때 적군 수백 명이 일시에 기습했는데 그 이제 신돌석과 이제 김하락 의병장 등은 이제 연합 의진을 이끌고 이들에 대항해서 격전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병력과 화력의 열세로 말미암아 그 전투 중에 김하락 의병장이 이제 중상을 입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외놈들에게 욕을 당하니 차라리 고기 뱃속에 장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서 강물에 투신하고 순국하셨습니다. 김하락 의병장이.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신돌석을 비롯한 의병들은 훗날 기약하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군이 최신식 그런 이제 뭐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이기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가장 그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하락 의병장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이제 강물에 투신해가지고 순국하니까 일단은 그 몸을 보존해야 되니까 이제 그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제 신돌석은 한 10여 년 정도 전국 각지를 도망다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이제 지사라든지 의사 같은 분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뭐 구국 방안을 이제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항전을 준비해 갔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의 제자로 훗날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활동했던 박상진 전기의병 당시에 유인석 의진의 유격장으로 용명을 떨쳤던 이강년, 네, 군대 해산 직후에 원주 진위대 장병들을 이끌고 의병 항제를 수행했던 민긍호 등이 이때 이제 그 신돌석이 만났던 사귀었던 네,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도 또 뭐 이학년이라든지 뭐 유인석, 뭐 박상진 뭐 이런 분들은 은근히 좀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양반이랑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거 보면은 진짜 그 머리도 좋고 네, 뭐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신돌석이 그 평민 출신이잖아요. 네, 그 보통은 의병 같은 거 일으키면은 양반 가문의 자제들이 의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의병을 일으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양반이니까 당연히 이제
좀 재산이 있는 그런 양반가에서 자기 이제 사비를 털어서 이제 의병을 일으킨 경우가 많은데 이 신도석이 의병을 일으키고 이제 큰 활약을 한 거 보면은 이 신도성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뭐 추측을 하는데 그건 뭐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가지고 네. 오늘 보이라지 2부에 그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 신돌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신돌석에 대한 이야기가 은근히 좀 많아요. 네, 그 이제 전투에서 패배하고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녔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만 참으시면 돼요. 네, 맞나 일주일? 네, 일주일 맞네요. 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서울 냉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신돌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날씨가 은근히 좀 좋습니다. 네, 이런 날씨에 오랜만에 또 그 비가 안 오니까 이런 날씨에 뭐 빨래도 좀 넣어주시고 뭐 그러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오늘 밤에 또 습도가 높아가지고 저녁에 잠 못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습기를 어떻게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생각하셔서 오늘도 좀 그 잘 주무시고 내일 제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오늘 끝곡은 뭘 보냈나?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양다일 효린의 그리워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소중해. 잠 못 이룬 게 무색해질 수 있다는